오는 6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신규든 갱신 계약이든 30일 내로 정부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전월세 신고제가 6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내용을 앞두고 대혼란, 여러분들도 이런 걸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들 하실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여부를 떠나서 전세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한다거나 월세액 30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누구나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고 답답합니다. 지방 낡은 아파트 한 채 월세 받고 있는데 신고해야 되나요? 이것도 세금 내야 하나요? 작년부터 임대차 규제가 하도 많이 생겨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주민센터나 지자체는 본인들도 모른다고 하고 이러다 과태료 맞으면 어떡하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동안 신고 의무가 없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앞으로 신고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임대료 상한 계약갱신 청구권 등 임대차 규제가 잇따르면서 규제가 너무 많아서 복잡하고 가만히 있는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공무원은 전화도 안 받고 답답하다. 이런 반응 충분히 나올 만하겠죠. 자, 임대차 신고제라는 것은 오는 6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신규든 갱신 계약이든 30일 내로 정부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명한 전월세 시장이 형성되고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라고 하지만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주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전국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수도권은 전부 다 합니다. 수도권은 전역이고 광역시나 세종시, 그 다음에 도의 시지역, 사실상 읍면 지역을 제외한 도시 지역에 있는 것들은 전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세보증금 6천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초과니까. 그리고 월세도 30만 원까지는 괜찮지만 초과되는 것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그러면 6월부터 시행되는 거니까 6월 1일 이후에 갱신이 되든 신규가 계약이 되든 6월 1일 이후에 계약건에 대해서 이 도시지역에 있는 것들은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규 갱신 모두 대상인데 갱신 중에서는 계약금의 변동이 없어요. 우리 뭐 묵시적 갱신이나 그냥 똑같은 조건 하에서 계약되는 거 있죠? 갱신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신고 제외. 그리고 신고 방법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한 명만 가도 당연히 가능한 거고 관할 읍면동, 그러니까 뭐 대리인도 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고도 가능은 해죠. 요즘은 뭐 다 온라인 안 되는 건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미신고하거나 다르게 신고하거나 했을 때는 최대 100만 원. 이제 최대 100만이라는 것은 미신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4만 원서부터 100만 원까지 부과가 좀 차등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일단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어요. 자, Q&A로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세 계약을 4월에 맺었습니다. 이전에 계약한 전월세 계약도 신고해야 되나요?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6월 1일 이후 계약한 전월세 거래에 대해 신고 의무 부과됩니다. 이해되셨죠? 6월 1일 이후 계약한 겁니다. 이것처럼 4월에 맺고 6월 이후에 잔금 괜찮습니다. 안 해도 돼요. 6월 1일 이후에 계약한 전월세 거래에 대해 신고 의무 부과. 지방 소도시에서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짜리 월세 놓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를 하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이죠. 그럼 뭐죠 이거는? 30만 원짜리 월세는 안 해도 된다. 30만 원 초과한 게 아니잖아요. 월세 계약은 4월에 맺었고 잔금 6월부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서 장성일 기준이기 때문에 계약일이 4월달이라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계약일이 6월 1일 이후라면 신고해야 됩니다. 자, 임대사업자로 렌트홈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또 신고해야 되나요?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의무로 이미 신고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입니다. 전세를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건데 전월세 계약 또 신고해야 되나요? 정확히 말하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전월세 계약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 전입신고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게 되면 그 신고한 걸로 간주되는 거예요. 전입신고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전입신고할 때 그냥 하면 돼요.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 가져가서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으면 신고한 꼴이다. 상가도 신고해야 되나요? 건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자, 이거 좀 헷갈리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의 실제 용도 임대 목적을 고려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서 아파트 내 다세대 등 주택 당연히 신고해야 되고 고시원 기숙자 등 준주택
공장 상간의 주택이나 판자집 등 비주택도 신고를 준비해야 됩니다. 잘못 해석하게 되면 비주택도 해야 되나? 상가 신고해야 된다는 얘긴가 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그게 아니라 상가지만 실제로는 주택으로 쓰는 경우도 있죠.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신고 대상이라는 겁니다. 상가를 쓰고 있다. 신고 대상이 아니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인데 주택을 쓰고 있다. 해야 됩니다. 공장인데 주택으로 쓰고 있다. 해야 되죠. 공장인데 공장으로 쓰고 있다. 보증금 1억에 300만 원짜리 신고해요? 안 합니다. 금액 상관없이 주택이 아닌 것들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장이나 상가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주거 목적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거와 상관없이, 건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건물의 실제 용도, 임대차 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공부상 상가든 공장이든 상관없이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계약갱신 신고해야 되나요? 모두 신고 의무가 있는데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것들은 대상이 아니다. 신고기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하는데 거짓 신고하면 100만원, 계약 후 30일 이내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미신고한 경우 지연한 기간을 고려해서 최소 4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다만 1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세무업계에서는 임대차 거래 데이터 확보는 과세 근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자, 내용 정확히 이해하셨죠? 6월 1일부터 신고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하셨다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